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월 29일, 오는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하는 것은 지난 3월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입니다. 또 이 사건이 지난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의 일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틀 후인 4월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뒤 바로 선고 날짜를 5월 1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정치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워진 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입니다. 두 번째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입니다. 세 번째는 유죄로 보되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입니다. 최워진 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판결하나?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선고의 방향은 재판에 참여하는 12명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장은 통상적으로 자신을 제외한 다수 대법관들의 의견을 따르는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 대법관들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대법원장은 6명의 대법관이 지지한 의견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전원합의체의 최종적인 판결은 7대5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3가지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고 기각, 무죄 확정. 만일 이 사건에 대해 대선 전에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죄 확정인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환송. 그러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 출마나 대권 가도에 확실히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자판, 유죄 취지로 대법 직접 판결. 한편 법조계에서는 상고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파기자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합니다. 2.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또다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돼 이번 대선은 물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워진 원 파기자판이란 무엇일까?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과 1, 2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뤄집니다. 따라서 파기자판은 주로 법령 적용의 오류가 명백해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1, 2심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추가 심리 없이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 파기자판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해야 할 때도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기자판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영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에서 파기자판 사례는 0.073%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파기자판은 명백한 증거와 법리적 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만일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파기자판보다는 파기환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기환송을 통해서 하급심에서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사법 절차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워진 원 문제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이란?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후보를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재명 후보 발언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2심은 이에 대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의미이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재명 후보 발언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과 그 빈도 등을 종합해보면 내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판결의 종류별 선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고 기각 40%, 파기환송 30%, 파기자판 20%, 파기자판 10%. 이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